내 인생을 돌아보면 늘 바빴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나이 70이 넘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중요한 걸 몰랐던 거다. 젊었을 때 믿었던 인생 공식은 이랬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행복하고, 돈만 모으면 노후는 편안할 것이고, 건강만 지키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틀렸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열심히 일했지만 내 자리는 언제든 사라졌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자식들은 결국 각자의 삶을 살더라. 건강을 챙겼지만 외로움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멈춰주지 않았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법칙을 공유하려 한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도 남은 삶을 훨씬 가볍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다. 부모님을 위해 좋은 딸이 되려 노력했고, 배우자를 위해 헌신했으며,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나의 삶은 나보다 가족들이 먼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직장으로 보낸 뒤에야 나의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거리를 장만하는 게 전부였다. 내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뿐,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꿈 많고 활기차던 소녀가 아닌 깊은 주름과 공허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 서 있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었지? 무엇을 하면 가슴이 뛰었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어릴 때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했다. 낡은 공책 한가득 일기를 쓰고 단편 소설을 적어 내려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걸 내려놓았다. 시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을 꿈꿀 수 없었다. 가정이 우선이지. 아이들이 크면 그때 하자. 하지만 그때란 언제였던가? 그때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버렸다. 시간은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도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야겠다고. 나는 공책을 펼쳤다. 한 줄, 두 줄 글을 적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샘솟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새벽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세상이 곧바로 나를 반겨주지는 않았다. 몇 달간 반응은 미미했고 가끔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긴 댓글을 남겼다. 당신의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떨렸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글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나를 돌보는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온전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둘째, 사람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붙잡는다고 남아주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 친구들 또한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서로의 존재가 묶여 있어야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믿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부모님이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두고 떠나갔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였다. 아직 너무 어렸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는 사람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이후 친구들이 있었다. 친구들은 나의 상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들에게 더욱 의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씩 사라져갔다. 결혼이나 직장일로 바빠져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주고 돌아섰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왜 사람들은 쉽게 떠나는 걸까? 왜 나는 언제나 남겨지기만 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내게 온 세상의 전부 같았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내가 없이 그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떠나갔다. 내게 아무런 말도 없이 넌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지막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이 더 이상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죽을 만큼 아팠고 그만큼 그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끝내 내 앞에서 사라져갔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붙잡는다고 그들이 남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끝내 내 손을 떠나가는 것이다. 나의 전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내가 그들을 붙잡을수록 그들은 더 멀어져 갔다. 나는 혼자였다. 너무 혼자였다. 그래서 그때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사람을 붙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을 붙잡는다고 했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혼자일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현실. 내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 그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외롭고 아팠지만 나 자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조금씩 내게 자유가 찾아왔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나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나는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 내가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오히려 사람들은 나에게 더 가까워졌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운 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다. 그들이 떠나가도 내가 나를 놓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돈은 쓸 때 행복이 된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웃으면서 말했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항상 내 뒤에 있을게.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응원해 주던 아버지. 그 목소리는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다정하게 감싸주셨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 말에 나는 항상 자랑스럽고 힘이 났다. 그들이 내게 해준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의지가 되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너무 의존하기만 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들, 그들의 응원은 어느새 당연해져 버렸다. 내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길 여유도 없이 나만의 꿈을 쫓았다. 그게 돈이었고 성공이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돈을 벌면 그들이 더 자랑스러워할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모두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나는 일에 몰두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전화로 밥은 잘 먹었니? 힘들지 않니? 라며 걱정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다. 요즘 너무 바쁘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우리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나는 그저 나중에라고 생각했다. 내가 일이 끝나면 그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 그때는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내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나는 진짜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나는 점점 더 일에 몰입했다. 부모님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라고 말하며 끊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만날 시간이 있을 거라 믿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 나는 정말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다. 혹시 너 우리랑 함께 할 시간이 없니? 그때 나는 또 다른 일에 쫓기고 있었다. 아빠,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뭔가 마음속에서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몇 달 뒤
내가 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부모님이 입원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니?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 나는 그들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후회하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마저도 떠났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이 남긴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 속에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하길 바랐다는 글들이 가득했다. 그걸 읽고 나서야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내가 그들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쫓아가면서 놓친 사랑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것이다. 미루지 말고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지금 가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라. 정말로 늦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후회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펜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그래도 꽤 멋진 인생이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